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오늘은 컴알 필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수업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후 컴알 필기 문제 풀 수 있는 데는 전자문제집 CBT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와요. 자, 거기서 컴퓨터 학력 2급 찾으셔서 2020년 7월 4일 문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26번까지 문제 풀었기 때문에 자, 27번부터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는 2과목 스프레드 시트고요. 자, 27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자, 숫자는 샵이나 0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하고, 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도는 YYYY, 월은 MM, 일은 D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HH, 그 다음에 MM, SS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엑셀을 켜고 한번 볼게요. 자, 500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요 데이터 뒤에 자, 제가 세 자리에 쉼표 찍고 뒤에 명이라는 글자도 붙이고 싶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싶다? 세 자리마다 쉼표도 찍고 명이라는 글자도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타자로 치면 되지 않냐. 자, 그럼 타자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자로 쳤다고 칩시다. 근데 타자로 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숫자를 더하고 싶어요. 5,000명에다가 100명을 더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는 써서 자, 얘를 찍고 더하기 100을 하면 5,100명이 되면 되는 건데, 얘를 제가 지금 타자를 썼기 때문에 얘는 숫자 문자 혼합 데이터죠. 당연히 숫자 문자 혼합 데이터와 100을 더했으니까 더하기가 될 리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류가 나와 버려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러면 덧셈이나 뺄셈 곱셈 숫자로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5000이라는 숫자에다가 세 자리에 쉼표 쓰고 명자도 붙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자, 표시 형식에 자, 사용자 지정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형식이 G표준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자, 0, 그 다음에 뭐 0.00,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이 있습니다. 자, 이 샵 콤마 샵샵 0 무슨 뜻이에요? 숫자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라 라는 뜻이고, 실제로 보기를 보시면 세 자리에 콤마가 쳐져 있죠. 자, 이 뒤에다가 명이라고 쓰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럼 실제로 뭐도 가능하다? 덧셈도 가능하다. 이렇게 5120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숫자는 5000만 들어가 있지만 눈에 보기에 이렇게 명자가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뭘로 표현한다? 샵이나 0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샵하고 0의 차이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샵하고 0의 차이점이 있는데, 샵은 의미가 없는 0을 생략해 버리고요. 0은 의미가 없는 0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500이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샵이라는 서식을 줘 보겠습니다. 자, 샵 콤마 샵샵샵. 자, 샵 콤마 샵샵샵을 주면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나와요? 500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근데 밑에다가는 0,000을 넣어볼게요. 자, 형식에다가 0,000. 자, 확인 눌러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0,500이 나오죠. 이 앞에 있는 0이 의미가 없지만 0은 그래도 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숫자 5만 써볼게요. 자, 샵점샵 무슨 뜻이에요? 샵점샵. 아이고.
샵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이겠죠. 점은 소수점 쓸 때 쓰니까. 자, 그럼 얘는 확인 눌러보면 5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0.0 쓰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5.0이 다 나온다. 그래서 샵하고 0의 차이점은 뭐다? 샵은 의미가 없는 0을 안 쓰고요. 0은 의미가 없어도 이 0을 쓰게 된다 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 샵, 샵 0, 콤마로 끝나는 서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콤마로. 쉼표는 원래 어디다만 찍는 거예요? 세 자리마다 찍는 게 쉼표인데 이렇게 쉼표로 끝내버리면 세 자리를 생략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5000이라는 숫자에다가 샵, 콤마, 샵 0을 넣으면 5000이라고 나오지만 샵, 콤마, 샵 0, 콤마를 쓰면 5만 나와버려요. 실제로 숫자는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5600이라는 숫자예요. 자, 제가 서식을 샵, 콤마, 샵 0, 콤마를 사용할 겁니다. 자, 콤마로 끝나면 어떻게 해라?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해라. 자, 이 600이 생략이 되면 돼요. 자,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600이 생략되는 거니까 5가 나올 것 같지만 뭘 해야 되니까 반올림을 해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결과는 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샵, 샵 0 뒤에다가 쉼표. 자, 세 자리를 생략하긴 생략했는데 반올림 돼서 6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표시되는 곳까지 반올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샵이나 0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반올림 하는 거 자주 나오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7.5고요. 자, 샵.00이에요. 0.00이니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면 되고 의미가 없는 0 쓴다 안 쓴다? 00이니까 의미가 없는 0도 쓴다. 자, 7.50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1번 맞아요. 자, 2번인데 자, 4.398이고 물음표라는 서식이 나왔어요. 물음표는 그냥 여러분들은 샵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샵은 생략을 하는 거고 물음표는 공백을 집어넣긴 하지만 어차피 눈에 보일 때는 샵처럼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샵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0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44.398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히는 공백이 들어가고 44.398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된다? 000.000 넣어주시면 됩니다. 000.000. 자, 3번 볼까요? 샵, 콤마, 샵 0, 콤마예요. 쉼표로 끝났으면 뒤에 어떻게 해라? 세 자리를 지워라. 자, 샵, 콤마, 샵 0이니까 세 자리마다 쉼표 찍는 건 맞고 뒤에 세 자리 지웠으니까 12, 200 나오는 거 맞겠고요. 자, 그 다음 골뱅이인데 자,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하라고 했죠. 자, 골뱅이 귀중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골뱅이 띄어쓰기 귀중이죠. 자, 그럼 문자 뒤에 띄어쓰기 귀중자를 붙여라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문자는 상공상사 들어갔으니까 상공상사 띄어쓰기 귀중 들어가는 거 맞겠죠. 자, 틀린 것은 2번 하나예요. 2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데이터 통합 기능이 나왔는데 자, 통합은요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다가 합치는 기능을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다가 합치는 기능을 통합이라고 하고 통합은 이제 이름으로도 통합이 가능하고 위치로도 통합이 가능해요. 자, 통합 한번 기능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1월 데이터라고 치고요. 상품명 가격까지만 쓸까요? 상품명 가나다. 자, 가격 1100, 500, 800 아무 숫자나 쓸게요. 자, 2월 데이터도 있고요. 자, 상품명 가격 한 가지로 가나다. 뭐 700, 600, 700. 다음 뭐 3월 데이터도 쓸까요? 뭐 1200, 2000.
3000 쓰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1분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1월, 2월, 3월이 따로 있는데, 자, 지금 내가 뭘 만들고 싶다? 1분기 데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품명 가격 갖다 놓고요. 자, 범위를 잡고, 자, 1분기의 평균 구합시다. 평균. 자, 데이터 통합 기능 쓸 때는 항상 합쳐질 범위를 잡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합칠 거니까 범위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 눌러주시면 되고, 자, 사용할 함수는 지금 평균 구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자, 참조에다가 자, 1월 범위 잡고 추가, 자, 2월 범위 잡고 추가, 자, 3월 범위 잡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용할 레이블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행하고 왼쪽 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첫 행을 보고 왼쪽에는 상품명, 오른쪽에는 가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첫 행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왼쪽 열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가나 닷끼리 계산해 줘야 되니까 왼쪽 열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계산이 안 되는 곳은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행에 이 범위의 첫 행에 평균이 계산이 안 되죠. 첫 행을 보고 넣어야 되니까 체크. 마찬가지 왼쪽 열에도 평균이 계산이 안 돼요. 가나다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왼쪽 열 보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이 원본의 데이터에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가나다의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기능이다? 데이터 통합 기능이다 라는 얘기고, 자,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하면 다른 시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일단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른 엑셀 파일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합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가능합니다. 2번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참조 영역에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라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2월에만 라까지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라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 3번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는 함수에서,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기본적인 계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언제 쓰는 기능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연결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자,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시킬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란에 선택하여 통합하는 경우에 참조된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의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관계가 없고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쓸 때 쓴다. 4번이 틀렸다. 29번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우기 핸들 문제 거의 시험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A1부터 D1 영역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였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뭐냐? 자, 일단은 채우기 핸들이 뭔지는 알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자, 얘를 밑에다가 복사하고 싶어요. 쭉 아래로 여기 7행까지 복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C2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초록색 깔점에 갖다 대면 검정색 십자가가 생겨요. 자, 잡고 아래로 쭉 끌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쭉 됩니다.
자, 요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은 안에 들어가는 수식이나 이런 숫자 같은 걸 빠르게 채워 넣을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숫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숫자. 자, 숫자는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봤죠?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복사. 숫자는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숫자긴 한데,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갖다 대면 검정색 십자가 생기죠? 자, 컨트롤을 누르면 뭐 영상으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러스 옆에 조그만하게 플러스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이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끌면 1씩 증가해요. 자, 알아두세요. 자, 숫자는 채우기 핸들 끌면 기본적으로 복사,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 끌면 1씩 증가한다. 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자, 2025년 6월 4일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반대라고 했으니까 얘는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돼요? 하루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날짜인데 이번에는 뭘 누른 상태로 끌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찬가지로 끌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끌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숫자랑 정반대죠,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좀 쉬워요. 자, 어쨌거나 컨트롤 누른 상태랑 안 누른 상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뭐만 빼고 문자만 제외하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A를 쓸게요, 여러분들. 자, 채우기 핸들을 끌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복사가 돼요. 자, 컨트롤 누르면 그래도 복사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는 컨트롤을 누르든 안 누르든 무조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복사.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 문자 혼합 데이터를 좀 볼까요? 혼합 데이터. 자, 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 가나 5 집어넣을게요. 3, 가나 5. 자, 숫자 문자 혼합 데이터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해요. 그럼 뭐가 돼요? 3가 6, 3가 7, 3가 8, 3가 9가 나오겠죠. 자, 1씩 증가입니다. 1씩 증가긴 한데 어디 있는 것만?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한다. 자, 이번에는 숫자 문자 맞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요. 아까 컨트롤 누르면 일반적으로 반대의 경우가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복사가 되겠구나. 자, 문자만 무조건 복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3, 5 숫자 두 개를 같이 잡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두 개를 같이 잡고 숫자 두 개를 같이 잡고 채우기 핸들을 끄는 경우에는 두 숫자의 차이만큼 변경돼요. 숫자가 몇씩 커졌어요? 2가 커졌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다? 밑에 2가 커진 7, 9, 11이 나옵니다. 그죠? 두 숫자의 차이만큼 변경된다. 5, 3을 넣는 경우에는요. 2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얘도 2가 줄어드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얘는 숫자든 날짜든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같이 잡는 경우에는 항상 두 개의 차이만큼 변경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1. 자, 얘는 사실 문자 데이터긴 해요,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라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복사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날짜 데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날짜 데이터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한데 날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날짜면 밑에 뭐 생기겠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나오겠다. 자, 요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하기 쉬운 게 뭐예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운 거. 자, 1,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갑은 뭐예요? 뭐가 날짜야? 갑이 도대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나오는 게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는 그럼 아시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문자긴 하지만 사용자 지정 정렬이 미리 지정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축, 인묘, 갑을, 병정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엑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도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합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자, 숫자는 어떻게 된다?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기본적으로 복사.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 끌면 1씩 증가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6.5를 썼어요. 6.2 써줬으니까 6.2를 썼어요.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 끌면 7.2, 8.2, 9.2, 10.2 1씩 증가하는 겁니다. 무조건 소수점 한 자리가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우기 핸들 끌면 하루씩 증가, 컨트롤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 끌면 복사. 자, 문자는 숫자든 문자든 컨트롤 누르든 안 누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복사예요. A가 B가 나오는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숫자 문자 혼합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 컨트롤 누르면 복사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숫자를 같이 잡았을 때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월, 수 같이 잡아요. 며칠 차이죠? 이틀 차이죠? 그럼 밑에 뭐 생겨요? 금, 토, 일, 월, 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숫자를 같이 잡거나 두 날짜를 같이 잡았을 때는 두 숫자의 차이만큼 변경된다. 자, 그리고 문자같이 생겼지만 예외인 거 뭐 기억해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갑을, 병정, 무기경, 신임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 요거 거의 한 문제씩 꼭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자, 정답은 몇 번이다? 가겠죠. 채우기 핸들 끌어도 안 바뀌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은 페이지 설정 외우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페이지 설정에는 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끌, 바닥글 탭, 그 다음에 시트 탭.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시트 탭이고요. 자, 일단 페이지 탭부터 봅시다. 자, 페이지 탭에서 뭐 할 수 있냐? 자, 일단은 용지 방향 설정할 수 있어요. 가로로 뽑을지 세로로 뽑을지 용지 방향 설정. 자, 두 번째 인쇄 배율 설정 가능합니다. 인쇄 배율. 내가 실제로 A4 용지에 확대해서 인쇄할 건지 축소해서 인쇄할 건지 인쇄 배율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인쇄 배율은 10에서 400%. 가끔씩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백 탭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당연히 상하 좌우에 여백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백 탭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여백 탭에서 한다. 자, 머리끌 바닥글 탭에서는 뭐 머리끌 바닥글에 추가, 그 다음에 뭐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다르게 머리글을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트 탭이 특히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트 탭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인쇄 영역 설정. 나는 A열부터 C열까지만 인쇄할래. 나 A 3셀부터 C 10셀까지만 인쇄할래. 자,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할 행열 설정. 반복할 열. 나 10장을 뽑을 건데 A열은 10장 다 인쇄가 됐으면 좋겠어. 일행은 10장 다 인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반복할 행열.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인쇄. 간단하게 인쇄는 이제 그래픽 개체를 제외하고 인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눈금선. 눈금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엑셀에 쳐져 있는 이 눈금선은 인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백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인쇄를 하면. 근데 자, 눈금선 항목에 체크하면 이 눈금선도 인쇄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 뭐 행렬 머리칼. 자, 마찬가지로 요 A, B, C, D, E, F, G
1, 2, 3, 4, 5 인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행렬 머리글에 체크를 하면 자, 얘도 인쇄가 가능하다. 다음 이제 메모 인쇄 여부. 자, 메모 인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보이는 대로. 두 번째, 시트 끝. 세 번째, 메모 인쇄 없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 내가 메모를 집어넣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를 집어넣었습니다. 메모를 집어넣었는데 이 메모를 인쇄하거나 인쇄 안 하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시트 끝, 그 다음에 메모 인쇄 없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모를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인쇄할 거냐, 아니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인쇄할 거냐, 메모 인쇄 안 할 거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실제로 페이지 설정창 한번 열어볼게요. 자, 페이지 탭. 자,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지 방향, 그 다음에 배율이에요. 용지 크기 품질도 있지만 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시작 페이지 번호도 줄 수 있어요. 다음 여백 탭에서는 이렇게 상하 좌우 머리글 바닥글 여백, 그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설정 가능하고요. 자, 머리글 바닥글 탭에는 머리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글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자,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트 탭에서는 인쇄 영역, 반복할 행, 반복할 열.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그 다음에 메모 인쇄하는 방법 세 가지. 이런 것들. 오류 표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얘기한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정리 잘 해두세요. 자, 얘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는 특히나 이 시트 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옳은 거 오르래요. 자,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자, 틀린 이유가 뭐예요? 시트 끝도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죠? 시트 끝도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면 문제에 시트 위가 나와요. 근데 시트 위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트 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하여 표시하면 된다. 맞죠?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눈금선에 체크를 하면 눈금선 인쇄된다. 2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3번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 글꼴은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만 인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픽 개체 자체를 빼고 인쇄하는 겁니다. 자, 4번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인쇄된다.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은 뭐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얘 가지고 자, 삽입에 추천 차트 누르고 세로 막대형 차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 막대기를 그림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럼 그림을 일단 하나 갖고 올게요. 호박 있으니까 호박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막대기를 이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이 그림을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 막대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쓰시면 간단하게 이 막대기 모양이 그림으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요거 하라는 얘기고요.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차트는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차트의 구성 요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차트의 명칭. 자, 일단 차트의 바깥쪽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우스 대고 있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자, 바깥쪽 빈 공간은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차트 영역. 자, 안쪽 빈 공간은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요 막대기 자체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다 알려주는 건 범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요 그래프에 숫자 적혀져 있게 나오는 거. 데이터 레이블. 자, 요게 데이터 레이블. 그런 것들 명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막대로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아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제가 복사한 게 들어갔으니까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저장된 파일도 가능하고 클립아트도 가능합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요거 그림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자, 들어가 보시면 세우기에 자, 느리기랑 쌓기가 있어요. 자, 느리기는 쌓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지는 게 쌓기고, 느리기는 그림 자체를 늘려주는 겁니다. 위아래로. 자, 근데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의 너비랑 높이가 증가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너비가 늘어나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의 비율만 조금 달라진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2번이 틀렸고요. 쌓기는 원본 그림에 따라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은 1, 2, 3, 4, 5, 5개 들어갔어요. 호박 그림이라서. 근데 뭐 다른 그림으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한다면, 다른 그림이 뭐가 있을까? 자, 요 그림 갖고 와서 쓸게요. 자, 요 그림으로 움직여. 아트에다 갖고 왔나 보네. 이 그림으로 갖다 넣고요. 자, 복사. 자, 넣긴 하면 자, 단위가 더 많아졌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호박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됐는데, 자, 그림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 원본 그림의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네. 자, 아까 전에 계열 서식에 자, 다음 배열의 쌓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진을 뭐 10으로 하면 이렇게 다 맞게 똑같이 들어가요. 원본 그림의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나오죠, 그림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32번입니다. A4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메모는 일단은 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트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메모는 데이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셀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메모를 이제 넣어 놨었죠. 자, 메모 표시를 눌러 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글자를 써요. 자, 이 글자를 지우면 메모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져요? 메모는 글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셀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워볼게요. 자, 딜리트 키 이용해서 지워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메모는 그대로이고 글자만 지워졌죠, 여러분들. 메모는 셀에 붙어 있는 거다, 데이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모를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첫 번째, 메모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모두 지우기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 지우기는 이제 메모의 테두리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메모 지우기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메모가 지워집니다. 두 개밖에 없죠. 모두 지우기랑 메모 지우기.
요것밖에 못 지워요. 자, 문제 볼게요. A3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다. 채우기 핸들 아래로 끌었어요. 글자니까 밑에 글 복사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길순, 이길순, 이길순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메모 숨기기 선택하였다. 메모 숨기기는 말 그대로 메모가 숨겨진 거지 지워진 게 아니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메모 숨기기는 숨겨지기만 한 거다. 자, A4셀 선택하고 홈탭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였다. 자, 모두 지우기는 메모를 지울 수 있는 작업이 맞겠죠? 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백스페이스 바 글자 지우는 거죠. 메모는 셀에 붙어 있는 거다. 네, 3번. 자, 33번입니다. 아래표에서 원금 C4 땡땡 F4와 이율 B5 땡땡 B8 각각 곱해서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C5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이 C5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뭐라고 써있냐? C4셀 곱하기 B5셀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달러 표시가 어떻게 붙었냐가 따라서 달라요. 자, 이 달러 표시는 무슨 뜻이에요? 이 달러 표시는 이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개념이죠. 실기 수업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절대 참조랑 상대 참조. 자, 내가 여기다가 1, 2, 3, 4 썼어요. 자, 는 쓰고요. A1셀 더하기 B1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과가 뭐가 나온다? 당연히 1 더하기 2 했으니까 3 나온다. 자, 복사해서 밑으로 붙여 넣을 겁니다. 자, 복사 밑으로 붙여 넣기. 자, 결과가 뭐 나와요, 여러분들? 7 나와요. 복사 붙여 넣기 했는데 왜 3이 아니라 7 나와? 자, 아래로 한 칸 이 수식이 이동했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빨간색, 파란색의 셀 주소도 아래로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대 참조라고 얘기해요. 상대 참조는 셀 주소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도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절대 참조는요, 여기다가 F4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붙었어요? 달러 표시가 둘 다 붙었죠. 한 번 더 누르면 A에는 빠졌어요. 한 번 더 누르면 1 앞에만 빠졌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상대 참조. F4 한 번 누르면 고정기호가 다 붙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A열도 고정시키고 일행도 고정시켜. 자, 여기도 F4 한번 누르면 B열도 고정시키고 일행도 고정시켜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위치가 안 바뀌어요, 절대로. 네, 이게 절대 참조다.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안에 들어가는 셀 주소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절대 참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로 돌아와서, 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이런 거죠. 3, 4, 5 쓸게요. 자, 얘네 둘 곱한 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곱셈을 하고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는 써서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일이 다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도 끌고 아래쪽으로도 끌어서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이 수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노란색 부분하고 연두색 부분하고 곱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자, 여기 셀 주소가 뭐죠? C2셀. 자, 여기는요, 셀 주소가 여기 곱셈할 여기 셀 주소가 D2셀. 자, 여기는 셀 주소가 E2셀. 맞죠? 자, 그럼 여기는 셀 주소가 뭐예요? B3셀. 자, 여기는 셀 주소가 뭐다? B4셀. 자, 여기는 셀 주소가 뭐다?
이 5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C2 곱하기 B3 돼야 되고 D2 곱하기 B3 돼야 되고 E2 곱하기 B3 돼야 됩니다. 간단해요, 진짜로. 자, 여기서 뭐만 안 바뀌었어요? 실이 2는 바뀌었지만 숫자 2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을 곳 앞에다가는 뭘 써줘요? 달러 표시를 붙여준다 이거예요. 2는 안 바뀌었으니까 이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가 안 바뀌었어요? B가 안 바뀌었죠. 그럼 어디 앞에? B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어야겠구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C4, D4, E4, F4. 자, 4 앞에 고정기호 붙어 있는 거, 예. 그죠? 자, B5, B6, B7, B8. B 앞에 고정 붙어 있는 거, 예.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매크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매크로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 반복되는 동작을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시키는 거예요. 반복되는 동작을 녹화를 쭉 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시키는 기능을 우리가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 매크로 기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매크로는 동영상처럼 녹화되는 게 아니라 뭘로 녹화가 되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언어로 녹화가 됩니다. 자, 매크로에서는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매크로 이름하고 매크로 바로가기 키. 다른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얘네 두 개는 특히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매크로 이름의 특징은 이름 정의 문제랑 특징이 똑같아요. 이름 정의 문제랑 특징이 똑같다. 얘네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이 매크로 이름 알아두면 이름 정의 문제도 덤으로 맞출 수 있다.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매크로를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얘네 세 개를 얘네 세 개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평균을 만들 거예요. 자, 매크로, 자, 빈셀 선택하신 상태에서 개발 도구 탭에 자,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크로 이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뭘로 할까요? 컨트롤 1번으로 할까요? 자, 숫자 1번. 숫자 1은 안 되는구나. 자, 컨트롤 F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F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지금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자, 지금 녹화 중인 거예요. 마우스 동작과 키보드 동작을 녹화 중인 거고. 자, 여기다가 평균 구하겠습니다. 자, 수식에 자, 자동 합계 평균 이용하면 간단하게 평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녹화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록 중지.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자, 이 평균이 지워요. 평균을 지우고 내가 컨트롤 F, 아까 매크로의 바로 기록 컨트롤 F를 지정했죠. 컨트롤 F를 누르는 순간 아까 녹화한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있어요. 막 다른 데 있다가도 컨트롤 F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다? 매크로라는 기능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녹화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시키는 기능이다. 반복되는 동작을 쉽고 간단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매크로의 이름하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만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매크로의 이름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자, 매크로의 이름은 매크로 대화 상자의 편집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매크로의 대화 상자의 편집이라고 하면 이 매크로 버튼 누르고
자, 이 편집 누르면 돼요. 편집. 자, 누르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고, 자,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어디서 바꾼다? 매크로 대화 상자의 편집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 들어가 보면 바로가기 키 있죠?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확인 누르시면 이제 컨트롤 F를 눌러도 실행이 안 돼요. 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름은 편집,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서 바꾼다. 자, 이름은 편집에서 바꾸고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서 나온다.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이름 어디서 바꾸냐? 편집에서 바꾼다. 바로가기 키 어디서 바꾸냐? 옵션에서 바꾼다. 가끔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매크로의 이름 특징부터 봅시다. 자, 매크로의 이름 특징 첫 번째. 자, 매크로의 이름은 한 통합 문서에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한 문서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매크로 내가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문서 내에선 안 된다. 자, 두 번째 특징. 자,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가나다 1, 2, 3은 돼요. 문자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1, 2, 3 가나다는 안 돼요.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만 시작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매크로의 이름에서 특수 문자는 넣을 수가 없어요. 특수기호 못 넣는다. 자, 하지만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자, 뭐는 예외다? 아래 밑줄은 예외입니다. 아래 밑줄은 쓸 수 있어요. 느낌표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이런 특수 문자는 못 쓰지만 이 아래 밑줄은 쓸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공백도 못 써요. 이 공백, 띄어쓰기를 못 써요. 매크로 이름으로. 가나다, 띄어쓰기 1, 2, 3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공백을 대체해주는 애가 바로 이 언더바예요. 공백을 대체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언더바. 그래서 언더바는 특수기호지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많죠? 자, 매크로의 이름에 셀 주소 형태의 이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셀 주소. 아까처럼 뭐 A1이라든지 B4라든지 셀 주소 형태의 이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매크로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매크로의 이름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름 정의 문제의 특징하고 또 똑같아요. 이 여섯 가지는. 여섯 가지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매크로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매크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이름 정의도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자, 매크로의 특징 여섯 가지. 매크로 이름 특징 6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가기 키 봅시다. 여러분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일단 바로가기 키라는 게 뭐예요? 바로가기 키. 내가 녹화한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축키예요. 아까 보셨죠? 내가 녹화한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축키. 자, 이거를 바로가기 키라고 합니다. 바로가기 키라고 하면 이제 단축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바꾼다? 옵션에서 바꿀 수 있다.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단축키 특징 첫 번째. 자, 일단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필수가 아니에요.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입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아까도 보셨지만 컨트롤 키랑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넣으려고 하다가 숫자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영문자로 바꿨었어요. 여러분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하고 영문자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다 돼요. 근데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매크로의 바로가이키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대신에 대문자로 지정했을 때 무슨 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자 쓸 때 Shift 키를 쓰기 때문에 Shift 키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문자 C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Shift C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자, 제가 분명 컨트롤 C 된다고 했죠, 매크로의 바로가이 키로. 근데 컨트롤 C는 원래 무슨 단축키예요? 맞죠? 복사 단축키예요. 그럼 내가 컨트롤 C 버튼을 눌렀을 때 복사가 된다, 아니면 매크로가 실행될까요? 아니면 복사랑 매크로가 둘 다 실행될까요? 자, 무조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이 됩니다. 내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C를 지정하는 순간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매크로가 실행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매크로 쓰는 동안은.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 무조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이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어디서 바꿀 수 있다?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자,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뭐가 추가된다? 쉬프트가 추가된다. 2번도 맞고요. 3번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영문자만 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맞죠? 필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돼 있는 바로가이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이 키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하는 순간 엑셀의 바로가이 키를 무시하는 겁니다. 매크로의 바로가이 키가 우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네, 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가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요 3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34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매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배운 매크로. 자, 두 가지만 배웠어요, 매크로 일단은. 자, 뭐랑 뭐만 배웠어요? 바로가기 키랑 이름. 였고요. 매크로라는 건 뭐다? 반복된 동작을 녹화했다가 재생시키는 거다. 자, 그 다음 절대참조, 상대참조 개념 배웠습니다. 절대참조는 앞에 뭐가 붙는다? 달러 표시가 붙는다. 자, 달러 표시가 붙었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 다음 메모 지우는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페이지 설정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네,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채우기 핸들. 요거 채우기 핸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알아두셔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